안녕하세요, 김유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2014학년도, 내년은 2013년도인데 항상 그 다음 해에 임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다음 해를 대비한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2014학년도 대비 합격 전략이다 또 설명이다 했는데 사실은 일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얼마 전에 뭐 숭실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에서 지금 특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연락이 오셔서 이제 재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가, 이제 처음 내년도 대비, 그다음에 특별히 내년도서부터는 이제 우리 시험 유형도 좀 바뀌고 새로 또 추가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또 교육학 논술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고, 또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뭐 혼란스러울 건 없죠.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과거 최근 몇 년, 한 5년간을 비추었을 때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학습 방법, 또 봐야 되는 책들과 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을 갖게 됐어요. 제가 이제 12년 정도 됐네요. 벌써 제가 임용고시만 전 한눈 안 팔았어요.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수많은 합격자분들, 벌써 제 첫 제자가 지금 뭡니까, 현직 11년 차가 되겠네요. 벌써 중견쯤 올라갔을 텐데 여러 가지 또 작년도 또 올해, 이런 올해는 아직 지금 제가 이 전략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아직 12월 중순이에요. 그래서 아직 최종 합격자 나오지 않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들의 여러 가지 합격 사례들을 또 기회가 된다면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추후에 갖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이 시간에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수험생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재학생들, 이제 처음 임용 시험을 쳐보겠다라고 준비하는 이제 현재 3학년, 이제 4학년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작년에 올해 시험을 봐봤지만 사실 공부를 제대로 못한 채 학교 다니느라고 졸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태로 시험만 봐봤지 제대로 임용 공부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결과가 안 좋아서 이제 말은 재수지만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 어찌됐건 이런 분들을 모아서 저는 이제 초수라고 한번 명명을 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삼수 이상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 뭐 기간제도 할 수 있고, 영정강 할 수도 있고, 과외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수생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텐데, 그래서 아마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과연 내가 다시 이 시험을 준비했을 때 이 서답식 유형이라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 또 아니면은 괜히 또 시간 낭비를 할 바에는 한번 1년 정도 좀 더 이렇게 추이를 관망을 했다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떤 내가 준비를 할 것인지,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출발점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하나죠. 합격입니다. 영어적인 것도 그렇죠. 영어 실력이라는 게 좀 이렇게 어휘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독해를 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독해를 또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찌됐건 간에 출발은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항상 늘 말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모든 데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 전략이라는 단어, 스트레러지라는 것이 좀 네거티브 코노테이션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전략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유용하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준비할 때에 전반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후반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전반기에서도 뭐 당장 지금 먼저 뭐 강의를 듣기 전에 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란 말은 최소의 효과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그 단어의 용어의 정의듯이, 일단은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진 시간이나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나 이런 것이 무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딱 어떤 출발은 조금씩 다르지만 끝은 항상 시험 일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자기에게 맞는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사실 제가
10년 넘게 우리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개개인별로는 굉장히 자기 자신만의 뭐 고민이나 저는 안 그래요, 남들은 이런데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사실 제게는 그 A부터 Z까지 그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10년 넘게 많이 상담이나 또 많이 합격자도 불합격자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사실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들이 있더라. 근데 제가 뭐 A부터 Z까지 그룹을 갖다가 다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을 하자고요. 소통을 한 해 동안 제가 비록 노량진에서 몸담고 있지만 또 비록 저와 직접 얼굴을 뵐 수도 있고 또는 화면으로 저랑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랍니다. 제가 고향이 서울이에요.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다가가기 조금 이렇게 까탈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안 그래요. 저를 같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나 선배 후배들 보면 저랑 오래 함께했던 주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량진 강사 이렇게 보지 마시고 뭐 때로는 삼촌처럼 때로는 뭐 큰 오빠처럼 뭐 이런 식으로 다가와 주시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한 분 한 분 상담이나 같이 고민을 나눌 용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Q&A든 아니면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뭐 전화번호를 노출한다든가 아니면 제 메일 주소를 노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잘 혼자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저와 함께 쉐어를 하면서 학습면이든 아니면 생활면이든 그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의 일련의 바람이고요. 자, 이제 서론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처음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제가 시험제도 변경의 취지라고 1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2002년도서부터 2008학년도 일반영어 영미문학 기출문제 유형 분석 해가지고 일반영어 10가지 유형, 그 다음에 영미문학 6가지 유형 이렇게 목차를 해놓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학습 전략 해가지고 이게 오늘 이 시간을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긴 시간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잘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먼저 시험제도 변경의 취지 한번 보시면 이제 개선 방향, 변경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처음에 보니까 대학 교직 과목 이수 기준이 강화다. 그래서 이제 12학년도 입학생서부터 이제 교직 과목에 대한 이수가 강화됐는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하고는 해당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항목 보니까 학생 선발 및 양성 자격 부여 단계에서 인성 적성 요소 강화.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1, 2학년 중에서 한 번, 3, 4학년 중에서 한 번 해가지고 인성 또는 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개인이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같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사실 올 한 해도 많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조금 있었죠. 사실은 작은데 그것이 사회에서는 여론에서 부각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교사들의 어떤 부적절한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서 교실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좀 부적절한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한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액션을 좀 취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드니까 여러분들 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네요. 초등, 중등 교사 임용시험 체제 개선이다 그랬어요. 임용시험 제도 또는 체제라는 말인데, 일단 우리는 중등이니까 중등만 보도록 할게요. 최근 5년간은 3단계로 시험 전형이 이루어졌죠. 1단계는 이제 1차 필답고사 해가지고, 100점 만점에서 교육학이 20점이었고, 전공이 80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지선다형 해가지고 객관식으로 1차를 필답고사를 봐서 모집인원, 시도교육청에서 선발하는 모집인원의 2배수를 추렸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2차
거기서 2배수 안에 든 사람들이 이제 1차 합격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예산은 전공 논술이다. 그래서 각 전공별로 전공 교직을 하는 데서 필수적인 어떤 전공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교실 현장에서 그 전공적인 지식을 얼마나 잘 유용하게 프랙티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문제 항목들이 각 전공별로 논술로 나왔었어요. 우리 영어과는 당연히 영어과니까 영어로 쓰기로 나왔던 것이었고, 이제 3단계 3차 시험 거기서 이제 1.2배수 아까 처음에 1.5배수를 뽑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 1.5배수 안에 또 들면 처음 모집 인원에, 그러니까 100명, 만약에 10명을 뽑는다 그랬으면 처음에 1차 시험에서는 20명을 뽑는 거죠. 각 시도교육청별로 10명이 만약에 정원인 뭐 대구가 10명을 뽑았다 그러면 처음에는 1차 시험에서 합격자는 20명을 뽑았다가 거기서 또 1.5배수를 가리니까 5명을 2차 시험에서 떨어뜨렸다가 마지막 3차에서는 이제 10명으로 함축시키는 거죠. 단축시키는 거죠. 최종 인원으로. 3차 시험에서는 이제 우리 영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인터뷰, 구술 면접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로 수업도 실현해야 되고, 특별히 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수업 지도안 작성을 해가지고 수업 실현으로 연결시키는 과정,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년부터 내년 2014학년도 대비 시험부터는 이 시험 3단계 전형 방법이 2단계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이루어졌던 객관식 오지선다형 시험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다음에 2단계였던 그 전공 논술 시험도 어떻게 바뀌냐면 그것이 이제 하나로 통폐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원에서는 현재 서답식 유형이다라고 지금 얘기만 해놨어요. 아직 어떤 문제도 주어지거나 어떤 뭐 베타 테스트 할 만한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았고, 예상되기로는 이제 평가원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곳에서 한번 모의고사나 또는 공청회를 한번 열 것 같긴 해요. 대개는 예전 5년 전 같은 경우는 뭐 2월이나 3월경에 이루어졌는데 아직 올해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데 분명히 어떤 뭐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현재는 아마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노량진 곳곳에서 뭐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제일 빨리 설명회를 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추측컨대 서답식이라는 게 뭐냐면 서술형 답을 해라. 서술형인데 제가 볼 때는 단답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채점하는 데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뭐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수험자분들이 제가 늘 볼 때 참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사물에 대한 정확하게 볼 줄도 아는데, 이 수험자만 되면 이 책도 자꾸 수험자처럼 보게 되고, 귀동냥 하는 것도 그냥 말 같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물을 볼 때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내 삶에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배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이 약간의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은 생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때로는 뭐 그 이상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좀 볼 때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노량진가들의 어떤 뭐 언론 플레이, 알바들 또 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많이 흔들리고, 또 주변 사람들 말에 이렇게 자기 어떤 주관을 못 가지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도 불안하고, 항상 쫓기는 기분, 또 쫓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분 때문에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많이 흐려지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뭐 서답식 유형이 이제 주관식으로 바뀌는 건데, 그렇다고 몇 문제 주고서 우리 2차 전공 논술 작년까지 보았던 논술처럼 이렇게 몇 문제 주고서 시험을 보기에는 너무나 변별력이 없더라. 그래서 문제 수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과거에 이제 단답식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으로 문제 나올 때는 보통 20문제 내외에서 움직였거든요, 시간을. 그런데 뭐 그거야 시간을 좀 더 얼마든지 더 주고서
문제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단답형이 아니라 조금 더 서술형하는 문제들을 한두 개 더 껴가지고 문제를 나올 수도 있고요.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객관식 문제라는 것은 보여지는 거죠. 답이. 그 중에서 우리가 고르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논술 시험이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공 지식을 알아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또 프랙티컬하게 써 내려가는가를 굉장히 물어봤었어요. 자, 그러면은 논술형은 너무 기니까 좀 치우고 객관식과 우리가 서답식, 그러니까 주관식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주관식을 공부하는 가장 큰 방법론이 엄연하게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예전에 노량진에서 임용 강의를 처음 했을 때는 주관식 시험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때 제가 와서 처음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문학하는 사람이 일반 영어까지 같이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일반 영어까지 같이 가르쳤는데, 사실은 제가 그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뭐 길게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대학원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교수님 소개로 그 김영편입학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많이 뭐 이렇게, 근데 그때는 좀 그곳이 좀 들어가기가, 강사로서 들어가기는 뭐 강사들의 삼성이다 뭐 이 정도였으니까. 근데 소개로 일단 가서 저도 면접 보고 시강하고 해서 거기서 근무하게 됐는데, 우연한 기회로 거기서 제가 논리 완성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영어죠. 영어인데 뭐 블랭크 뚫고 문장 완성시키고, 그러니까 추론하는 과목이었어요. 또 거기서 제가 이제 의학대반을 가르치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있는 클래스에서 수업을 하게 됐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처음에 노량진에 왔을 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노량진에서 이제 일반 영어라고 가르치는, 그때 지금이야 거의 안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강사 선생님들이 보니까 그냥 어학원 정도 수준의 그냥 리딩을 하고 같이 해석을 하는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이 주관식에서는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여기서 물어보는, 이제 좀 이따가 문제 유형은 잠깐 볼 겁니다. 물어보는 것이 뭔가 유추하는 것, 그리고 그 유추가 논리적으로 유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읽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유추를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파습을 여러 가지를 예상을 해가면서 가장 정확한 답을 써야 되는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제가 강의를 했던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뭐 일반 영어 학과라는 게 없잖아요. 정대학에서.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일반 영어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이제 객관식으로 오면서 일반 영어라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객관식으로 바뀌니까 아무래도 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셀렉트 하니까 많은 수험자들이 뭐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토플 책, 토익 책, 뭐 아니면 다른 독해 관련된 여러 문제를 많이 풀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어드리는 어휘나 아니면 지문 분석하는 스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지금까지 제가 만나 뵀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핵심은, 결론은 주관식을 공부하는 방법과 객관식을 공부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르다.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더 어려워요. 일단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객관식 문제, 우리가 늘 접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서는 지문이 있고 보기에서 가장 타당한 거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주관식이라는 것은 보기가 없단 말이지. 블랭크를 뚫어, 지문에. 그럼 여기에 적합한 단어가 뭐겠느냐? 그래서 본문에 있는 단어도 아니고 그냥 본문에도 없는 단어를 하나를 유추해야 되는 거야. 이 지문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핵심어 자리에 딱 블랭크를 뚫어버린단 말이에요. 또는 밑줄을 쫙 그어버려요, 블랭크를. 그래서 거기에 알맞은 문장이 뭔지 써봐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어때요, 여러분들? 벌써 머리가 좀 아파지죠? 이것은 단지 어휘 외운다고, 독해책 많이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
논리력, 그 다음에 추론의 능력, 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훈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접해보지 않았을 것이에요. 학교 다니고 뭐 우리가 뭐 리딩만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독서량이 좌우하거든요. 비판적 글 읽기나 아니면은 타자들의 어떤 글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야 뭐 워낙 오랫동안 하는 일이 책 읽는 거니까 저야 그것이 훈련이 돼 있지만 아무래도 그 부분에 훈련이 돼 있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관식 유형일 때 일반 영어는 영어가 아니다. 논리다. 그리고 국어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에 있어요. 이제 그런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1, 2월서부터 그런 훈련을 같이 이제 해볼 거예요. 매트리얼은 영어지만 어떻게 논리력을 갖게 되고 또 논리를 갖게 돼서 논리적으로 글을 읽게 되고 그걸 어떻게 분석력을 갖게 돼서 분석적으로 그거를 어널리시스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또 그걸 어떻게 추론을 하고 그다음에 바이라인 행간에 행간에 없는 것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고난도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나 리딩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객관식 때는 어휘들이 좀 어려워요. 근데 주관식 시험으로 가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보는 거는 쉽지만 쓰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문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히려 어휘는 더 기본적인 어휘로 갈 것이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분석하고 유추하고 논리적인 힘이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단기간으로 나중에 후반기에 강사들의 모의고사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쌓아나가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논리력, 사고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추후에 저랑 같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핵심은 뭐였냐면,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일반 영어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모든 전공 과목, 문학이든, 영어학이든, 교육론이든,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 사고력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에서 고르는 거랑, 주어진 게 없는 것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에서 유추를 해서 자기가 답을 써야 되는 거라는 것은 어때요? 이제 뇌작용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읽는 것보다는 굉장히 인텐시브하고 집중적인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주관식으로 우리가 서답식으로 가는 그 유형에서 가장 큰 이제 화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마 지금 보면 지금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기존에 작년, 재작년 뭐 합격한 선배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의해서 때로는 객관식 유형으로 공부하던 학습 방법들을 소개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무슨 책을 봐야 되더라. 문제는 누가 줬더라. 어느 강사께 줬더라. 그것은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주관식이라는 것은 전혀 지금까지 5년 정도 이루어졌던 그 패턴의 유형의 공부 방법은 좀 버리고 새롭게 다시 가야 돼요.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는 좀 오래된 분들도 많을 거예요. 2009 학년도서부터 객관식이었으니까 혹시라도 2008 학년도까지 준비해 본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시험 제도가 1차에서 서답식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객관식이 없어지고 전공 논술도 없어지는데 어떤 그 둘을 약간의 혼합한 유형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길게 쓴 것도 나올 것 같은데 길게 쓰는 것은 일반 영어 유형으로 나올 확률이 많고 나머지 전공들은 기본적인 전공적인 베이스가 돼 있는 어떤 스키마타나 아니면은 베이스 날리지를 가지고서 자기가 주어진 정보와 조건에 부합하는 유추 능력을 그 다음에 볼 것이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까지, 올해까지 3차로 봤던 수업 실연이나 면접, 그 다음에 지도안 작성, 이것이 이제 2차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더 강조됩니다. 이것이 원래 평가원의 지침이었어요. 애당초에 방향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 선생님을 뽑는 시험이고, 교수법을 잘하는 영어 선생님, 영어학을 잘하는 영어 선생님, 영문학을 잘하는 영어 선생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대학에서 전공 과목을 가르치려는 선생님을 뽑는 게 아닙니다. 70, 80%는 중학교, 그쵸? 20%나 30%는 고등학교에서 영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영어에 대한 노출이 항상 자연스럽고, 영어로 말하는 거나 영어로 글 쓰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 준비가 되어 있는 선생님, 그리고 그런 선생님을 학생들은 원하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촘스키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브라운이나 뉴런을 원하는 게 아니고 T.S. 엘리엇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근데 간혹 보면은 처수 때는 학교 다니나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제 재수를 하지만 본격적으로 하렵니다. 그래서 그냥 전공에 빠져가지고 뭐 영어학에 눈을 떴어요. 뭐 이런 말 가끔 제가 들어요. 빠져서 뭐 나쁠 건 없지만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는 것. 이해되셨습니까? 대개 보면은 저는 아마 대학에서 모르겠어요. 대학에서 대학 교수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찾아주세요. 다른 저보다 더 유명하고 더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유명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유명하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들은 내가 가는 걸 못 받고 이상하게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거리감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노량진에서 내 수강생 늘리려고, 내가 돈 많이 벌려고, 나 홍보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나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거짓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적절한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사물을 볼 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건 괜찮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훈수를 둔다고 그러잖아요. 바둑을 막 두는 사람 무조건 먹을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저는 물론 바둑을 두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가 항상 10년 넘게 제가 일정한 어떤 거리감을 두면서 객관화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한 해 동안 잘 따라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는 최선을 다하고 따라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답식 유형으로 바뀐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과거 객관식으로 공부했던 것들, 그런 방법들에서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방법론을 바꿔야 된다. 방법론을 바꾸고 나서 그다음에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 영역별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월별로 다를 수 있어요. 출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의 전략과 재수하는 사람의 전략과 삼수하는 사람의 전략은 다 달라요. 제가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노출을 또 다 해서는 또 제 입장에서는 안 돼요. 매해 보면 제가 무슨 교재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 뭐 다른 곳에서 자기가 뭐 원조다 뭐 해가지고 전 상관은 안 하지만 그냥 이상해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테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해왔던 유형이었어요. 예전부터. 그쵸? 모르죠.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료, 주관식 때 제가 만들어놨던 자료들, 책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으로 그걸 한 해 동안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또 선별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만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제 몫이고, 자, 그래서 하여간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책을 볼 때도 그냥 이해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만약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다면, 설명하라고 한다면, 여기서 블랭크를 뚫는다면 이런 각도로 책을 보란 말이죠. 보는 방법이 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인풋이 아니라 이제는 인풋은 기본이다. 아웃풋 싸움이라는 거야. 스스로가 문제화 시켜가면서 책을 봐야 돼요. 원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은 저 인고에 있는 여러 전공 선생님들, 물론 강의를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 년 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항상 저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또 저 역시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 노하우를 다 드릴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제가 2차 얘기하다 말았죠. 이제 새로 바뀔 때 수업 실연이나 영어 인터뷰나 뭐 수업 지도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닥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항상 1년 동안 노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밌어야 된단 말이야. 영어 노래가 재밌으면 영어 노래를 계속 듣는 거야. 드라마가 보면 미드를 보면 미드를 보라. 일드는 안 돼. 미드를 보라고. 그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영어에 계속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항상 그렇잖아. 내가 재밌게 공부해야 내가 재밌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내가 맨날 그냥 힘들게 공부하면요. 이건 잡으로서 아이들한테 쓰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이 되셔서도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제가 뭐 그런 먼 얘기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거기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인증이 부과된다 그랬는데 상급, 중급이거든요. 중급은 원래 3급, 4급이에요. 3급, 4급을 중급이라고 그러고 1급, 2급을 고급이라고 그러고 5급, 6급은 초등학교 애들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급, 4급 정도 난이도는 뭐냐면 지금 그 수능 정도 난이도입니다. 딱.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 수능이지 물론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과 친구들이죠. 뭐 화학 교육과 수학 교육과 이런 친구들이 역사에 대해서 잘 공부를 많이 안 해왔을 수도 있고,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우리는 일단 영교과 또 영문과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빨리 딸수록 유리하겠죠. 빨리 딸수록 유리하고, 지금 보면 이것도 뭐 인터넷에서 난리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전화도 받고 뭐 한다, 뭐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는데, 뭐 인터넷에서 뭐 광고니 뭐니 하여간 뭐만 되면요 개떼처럼 뭐 만들어지고 뭐 막 홍보들 하고 알바들 풀고 막 좀 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교재와 좋은 강사 선생님들, 자기 스타일에 맞는 선생님들을 뵙고서 한 번 정도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후반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임박했을 때 장애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신경이 거슬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년에 뭐 4번 정도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또 이런 것만 올인하지 말고 뭐 이거 한번 운전면허 보듯이 뭐 이렇게 공부할 건 아니고 이것도 나름대로 상당히 난이도도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임거야에도 그게 아마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왕이면 전반기에 다 이런 것들은 끝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밑에 보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말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여기다 해놨는데 이제 2012학년도 올해까지였고 내년도 이제 올해와 내년도 비율이 이제 교육학이 논술형으로 하겠다. 제가 교육학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형으로 바뀐다는 거니까 사실 평가원에서 이거 지금 그 인적자원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요. 사교육을 막자라는 거거든요. 노량진 사교육 시장을 이것들이 좀 병폐가 많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원래는 교육학이라는 과목을 없애려다가 임용고사에서 없애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절충안으로서 또 없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교사가 되는 분들이 교육학적 어떤 마인드와 기본적인 교육학에서 얼마나 좋은 학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서 교직 생활한다는 것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강의에 의존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교육학적 내용을 숙지만 한다면 논술로서는 정답은 없더라. 그쵸? 논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틀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조차도 아마 지금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조만간에 어떤 가이드가 나올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뭐 교직 논술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 교직 논술과 교육학 논술은 좀 다르죠. 교육학 논술이라는 건 교육학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직 논술이라는 것은 교사로서 직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교육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과연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들은 아마 우리가 과거 아마 지금 올해 초수가 아닌 분들은 알겠지만 전공 논술에서 문제가 나올 때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일반 영어인지 영어 교육론인지 아이들이 라이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 영어인데 사실 라이팅 지도니까 이거는 또 항목은 교육론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교육론적인 뭐 라이팅 지도에 대한 이론을 많이 안 거 다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냥 두 학생의 라이팅 쓴 거
보고서 코멘트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야. 예, 이러다 보니까 항상 수험생들이 뭐 1, 2월 기본 이론이다. 어떤 강사들 보면 뭐 1월부터 4월까지 무슨 딱 패키지로 딱 만들어 놓고 뭐 그걸 듣다 보면 다 들어야 될 것 같고 이원서도 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자기는 따라갔는데 시험 딱 가보니까 이게 뭐냐? 그런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이 안 나오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 안 한 사람이나 영어가 되는 사람들이라면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가 노량진 강사 필요 없다. 강의 들을 필요 없다. 그 책 그런 문제 안 나온다. 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그런 문제 안 나오는 거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또 누구다 하고서 막 또 여러모리 하잖아. 그쵸? 온 집안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또 막 이거 보면, 이 사람 거 들어야 되는구나. 막 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대안이 없다 보니까. 안 하자니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악순환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기출문제야. 기출문제를 근거로 해서 스스로가, 이건 내가 부족한 게 뭔가, 이따가 얘기하지만 그런 걸 파악한다면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새로 시험이 바뀌다 보니까 나와 있는 기출문제는 아직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로서는 그 기준을 일단 주관식 시험 유형으로 한번 다시 거꾸로 가서 똑같은 유형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사고의 유형은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여기서 뭐 다른 색깔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나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 그쵸? 그러니까 폼을 바꾼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 거야. 그 본질한 건 뭐냐면 객관식 공부 방법과 주관식 공부 방법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그 문제가 한 줄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두 줄로 쓰게 나오느냐 그런 것들은 아직 nobody knows야. 그러나 주관식 서답식 유형으로 공부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과거에 그걸로 노량진에서 가장 여러분들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딱 잡고 좀 다른 귀는 좀 닫고 기존에 객관식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 말보다는 이제 주관식에 대한 논리와 추리력, 유추력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 그것이 포인트다 말이죠. 자, 그래서 하여간 교육학은 그렇게 돼요. 전공은 이제 80점 그대로 서답식 유형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2차가 아까 말한 대로 뭐, 면접 40점, 수업 실현 40점, 수업 지도한 20점, 약 시도 교육청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실기 실험 안 들어갑니다. 그쵸? 이건 예체능계나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좀 더 정확한 어떤 가이드가 나오거나, 제가 바로 입수가 되면,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모두의 여러분들하고 말한 대로, 2번 보면 2002년도서부터 2008학년도, 물론 임용고사라는 게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 전에는 제일 처음에 임용고사가 91년도부터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객관식으로 한 사지선다형. 근데 그때는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뭐 독학사 문제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T.S. 엘리엇의 시요만큼 주고서 거기 블랭크 땅땅 뚫어놓고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고 우리가 퀴즈가 좋다나 장학 퀴즈 같은 거 보면 그것도 책이 있다고 그러지. 난 몰라. 퀴즈가 좋나 모르고 장학 퀴즈는 책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운전면허처럼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책을 많이 성실하게 공부하면 그 안에서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였단 말이야. 그렇게 나오다가 그것도 좀 변별력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으로 좀 능력 있는 그 문제를 선생님들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96년서부터 7학년서부터 주관식으로 바뀌었는데 거의 문제 유형은 어느 수준이면 거의 대학교 중간고사 정도 같은 문제들이 있죠. 뭐 논하라, 기술하라, 뭐 이런 식의 문제야. 그래서 그렇게 다시 돌아간다면은 아마 모든 학생들이 평가원의 그 방향도 맞지도 않고 다시 전공 좀 깊이 있게 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은 빼고 그래서 이제 2002학년도서부터 이제 단답형 주관식 문제들이 나왔는데 요때서부터는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서울은 따로 봤어요. 따로. 우리는 전공적인 내용보다는 좀 영어 잘하는 선생님 뽑고 싶다.
서울에 있다 보면, 서울의 학생들은 뭐 유학도 갔다 오는 있고 연수도 갔다 오고 애들이 요즘 애들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잘해야지. 뭐 전공적인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어 선생님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영어적인 시험들, 이 많이 나왔던 서울과 인천도 서울하고 또 따라 했어요. 그래서 서울 인천 유형이라는 게 있고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그냥 통폐합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국 유형이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9학년서부터는 이제 1차 객관식으로 바뀐 그 유형이고 그래서 2, 3, 4, 5, 6, 7, 8 이 7개년도인데 일단은 요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 이제 14학년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주관식 시험이 이런 거구나. 또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아마 크리테리어가 좀 되지 않을까. 똑같은 유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관식이에요. 아까 말했죠. 객관식이 사지선다형이다 오지선다형이냐. 어찌됐건 객관식이잖아. 주관식도 이것이 얼만큼 쓰게 하느냐 안 쓰게 하느냐 뭐 단답형 블랭크만 뚫을 거냐 어찌됐건 주관식이란 말이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관식 유형의 틀을 보려면 요 2002학년도서부터 2008학년도 보면은데 제가 이거를 다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본 결과 분명히 또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제 보세요. 근데 10가지 유형이에요. 일반 영어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주관식으로는 10가지 유형이다. 자, 첫 번째는 단어 활용, 문장 완성. 단어 활용, 문장 완성. 상상을 해봐봐. 지문을 주는 거야. 줬다가 잘 모르겠죠. 그 뒤에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2008년도 전국 2번. 지문이 있죠. 다음 글을 읽고 모든 표현에 사용하여 빈칸에 들어갈 오탄 안에 적절한 문장을 완성하시오. 그러니까 아까 빈칸 thus 다음에 밑줄에 빈칸이 있죠. 거기에 보기에 단어를 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모든 단어를 rearrange 문제네. 그러니까 이 유형에는 그냥 rearrange 하는 것도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일부분의 단어 몇 개만 주고서 그거를 포함하고 나머지는 더 갖다가 써라. 이렇게도 나와요. 어때요? 객관식으로 유형 나왔던 거와 체감이 어때요? 막막하단 말이야. 이거는 영어이기 전에 사고가 돼야 되는 거야. 정말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 유추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글 읽어가면서 여기다가 블랭크도 해보고 이 문장을 리어레인지 해봐야 되겠다. 의미 있는 문장을 다 빈칸이 될 때는 의미 있는 문장이지 이상한 문장에다가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골라 읽는 법.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자, 이런 유형이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 나왔던 유형이고 앞으로도 우리 유형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거기도 보면 제가 별표를 2개씩 쳐놨죠. 그 박스에 보면, 박스에 보면 별표 2개씩 쳐놨다는 것이 일반 영어 유형의 3개야. 1번, 6번, 7번. 왜 쳐놨을까? 제일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식 유형의 기본이야, 기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우리말로 해석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translate 해라라는 말은 아니지만 근데 보통 보면은 설명을 지문을 주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왜 그런지 써라. 우리말로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내가 왜 해석이라고 했냐면 그냥 지문에서 찾아서 해석하면 되거든. 찾는 건 누가 못 찾아. 근데 해석도 깔끔하게 해야 되잖아. 주어진 시간 내에. 막상 그러잖아. 읽을 땐 좋아. 근데 자기가 써보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주관식 유형일 때 제가 수험자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번역 연습해라. 꼼꼼하게 이제 인풋만 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가 자기가 읽은 것에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항상 옆에다가 해석 연습해라. 번역 연습해라. 안 되는 것들 가지고서 스타디해라. 스타디 얘기 나왔으니까 또 가볼까? 이게 뭐 스타디가 모여서 뭐 단어 체킹하자, 뭐 원서 같이 읽자. 이건 스타디가 아니야. 혼자서 안 하고 괜히 외롭고 불안하니까 비슷한 군끼리 모이자라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것을 가리켜서 스타디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거는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스타디라는 것은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 내가 공부해왔는데 나 모르는 거 있어. 너도 공부해서 모르는 거 있니?
그러면 서로 도움이 되자. 이런 거야. 근데 보통 스터디 하면 그러지. 한 사람은 잘해. 또 중간은 있고 하나 못하고 꼭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터디가 깨진단 말이야. 당연하지 않겠어? 누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절대 어느 인간이건 손해보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쵸? 지저스 크라이스트 말고는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누구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 내가 유형의 것을 주면 무형의 것을 받고 싶어하는 거야. 무형의 것을 뭐라 그러니 내가 무형의 것을 주면 유형의 것을 받고 싶어 하듯이. 알겠습니까? 항상 거래야. 트랜잭션이란 말이야.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매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의 가장 아름다운 제도가 자본주의라고 지금 하는 거야. 또 나는 또 멀리 갔어요 지금. 어찌 됐건 거래를 하는 게 스타일이라고. 같이 뭐 이렇게 콜래보레이션 하는 게 아니야. 콜래보레이션은 혼자 하는 거고 트랜잭션 하는 게 스타디야. 그러니까 지금은 스타디 할 게 없는 거야. 자기가 뭘 쌓아야죠. 궁금한 것도 많이 만들어 놔야죠. 그렇죠? 모르는 걸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모르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있다. 그러면 당신이 혹시 뭐 나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보시오. 있으면 난 그거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럼 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또 우리말로 설명하는 거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해석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otherwise에 밑줄 딱 거나 그럼 여기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말로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otherwise에 밑줄 거서 정답. 그렇지 않다면. 장난해? 왜 그렇지 않다면인지 그거를 설명해봐라. 앞문장과 뒷문장과의 문맥을 통해서 뭐가 그렇지 않다면인지 그런 유형들. 또 우리말로 의미 파악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목 완성. 지문 딱 주고서 타이틀 써라 그래. 타이틀 어느 정도 단어를 주고서 한 단어 핵심을 여기다 유추해라 한다든가 아니면 5단어로 써라 해본다든가.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지만 가장 요즘 유행어가 너 해도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정답 중에서 너무 정답인 걸 써줘야 돼. 남들보다. 그러니까 부분 점수라는 게 있단 말이야. 주관식에는. 예를 들어서 주관식 문제는 막 한 문제에 3점이다, 5점이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어떤 건 5점, 어떤 건 4점, 어떤 건 3점 이렇단 말이야. 이해는 가나 얘보다 이 답이 더 좋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대충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걸 써야 돼.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미 파악하여 영문 쓰기. 자, 요거 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요게 무슨 말이냐면 또 뒤에 넘겨보시면 2007년도 3번. 자, 지문을 줬단 말이야. 지문을 주고서 패러독스에다 밑줄을 거놓고 그 영어로 뭐냐 이거야. 여기서 얘기는 패러독스, 역설을 영어로 쓰라는 게 아니야. 패러독스잖아.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패러독스가 무엇인지 문맥을 통해서 영어로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다가 아니지. 단어만 안다고 다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어려워요. 힘든 거야.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맨 앞으로 가서 빈칸 추론. 이건 뭐 간단히 다시 또 문제 뒤로 가서 2006년도 전국 보세요. 본문 1에 들어갈 말 한 단어로 찾아 써라. 또 2번에는 단어를 뭐 이건 리어레인지 문제로 나올 거야. 이게 1번 유형이겠지. 본문에 없어 단어가. 근데 그거 다 써야 돼. 뭘 말하고 있는지 써야 돼. 어렵단 말이야. 그쵸? 이게 유추하는 거야. 그냥 해석이 다가 아니라 꼼꼼하게 해석은 하고 분석은 하되 근거를 또 찾고 그 근거를 토대로 아하 이거다. 수수께끼 20곡이야 20곡에. 우리가 유추라는 건 20곡에란 말이야. 그쵸? 20곡에 잘하면 돼. 그러니까 스타디에서 20곡에 하면 되겠다. 그러면 아주 네 유추력이 생기겠다. 제 강의 스타일이 좀 이래요. 알겠죠? 나랑 맞는 사람은 되게 잘 맞고 되게 있어 보이게 하고 막 머리 희끗한 척하고 나 이런 친구가 네 있으면 또 거기에 맞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나는 어려운 거일수록 쉽게 많이 알면 쉽게 얘기해. 잘 모르면 어렵게 얘기한다. 있어 보이려고 하고 사람이 원래 그런 거잖아. 근데 나는 많이 몰라. 하여간 열심히 할 거야. 자, 그다음 여기서 막 웃고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그다음 요약문 완성. 이건 뭐냐면 지문을 딱 주고 요약하라고 나와. 2줄로. 또는 요약문을 주고서 거기에 단어를 채워라라고 나오기도 하고. 다 결론은 뭐니? 지금 느낌이 오죠? 다 유추야. 논리, 사고. 그냥 해석 단어 많이 외우고 많이 읽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텍스트만 영어야. 한글로 갖다 놔도 못 푼다니까. 그래 내가 아까 국어라고 그랬잖아.
영어 텍스트가 아니라 잉글리시가 아니라 코리안으로 갖다 놔도 똑같이 못 쓴다고. 누가 말하는 걸 쭉 쓰고 나서 거기 밑줄 그어놓고 자 거기 채워 써라봐라.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 그러나 누가 가장 근접하냐 이거야. 그래서 부분 점수와 온전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그쵸? 맞고 틀리고가 억울한 게 아니라 나도 비슷하게 썼는데 누가 나보다 더 잘 썼어. 그래서 그것이 온전 점수를 받고 나는 1점밖에 못 받았으면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문단의 순서. 그러니까 지문 주고서 문단 순서를 자기가 기호로 적어라. 이건 사실 객관식이나 주관식이랑 똑같은 거야. 객관식에는 보기로 주는 거고, 주관식 때는 자기가 그냥 문단의 순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걱정되는 게 있을 텐데, 요거는 과거에 이제 서울 유형에만 나왔던 건데, 가이드 라이팅이야. 이게 뭐냐면, 지금 2차 같은 우리 전공, 과거의 전공에서 일반 영어, 예를 들어서 홈워크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과제가. 또는 수준별 학습이 효과가 있겠느냐, 없느냐, 너의 의견을 써봐라. 그 다음 조건을 줘요. 패러그래프를 써라, 몇 단어 이내로 써라, 또는 그래프를 줘. 그래프를 주고서 그래프를 갖다가 분석해봐라. 설명해봐라. 이렇게도 주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가능한 제 샘플 답안을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작성해가지고, 인고에나, 아니면 제 카페에다가 올릴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영어만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애매한 게 이제 내가 볼 때는 교육론과 일반 영어의 만남으로 나올 확률이 많지. 이 유형이 나온다면. 서답식 했으니까 너무 단답형으로 문제 냈으니까 뒤에는 좀 하나 정도는 좀 쓰게 하는 그런 유형.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일반 영어 유형은 지금까지 서답식, 주관식 유형은 요 10개가 다야. 이 10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핵심은 뭐야? 논리와 추론이다. 잘못하면 논리와 추론이라는 게 말장난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게 말장난이냐면, 그래서 문학으로 볼게요. 시가 있어. 시가 있으면 일단은 텍스트 분석이 꼼꼼해야 돼. 문학이라는 것은.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감상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미지네이션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텍스트 분석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제 비평에서 나오는 건데, 텍스트 분석이 들어가지 않고 백그라운드만 가지고 저자에 대한, 작품에 대한 코멘터리, 이것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자칫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야. 정확하게 자기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문학의 예고. 일반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선생님들이나 책들이 아마 논리다, 유추다, 논리라는 말을 굉장히 아마 책 타이틀 다 쓸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꼼꼼한 텍스트 분석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냥 논리만 가지고 있다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야. 그럴 걸 이렇게 아니라 근거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 그게 핵심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말이야, 말장난하는 거야. 혹시라도 그런 강사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교재가 있거나 그런 거는 말장난이란 말이야. 정확한 건 꼼꼼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돼. 왜냐면 어떤 면에서 강사들은 자기는 답을 알고 있잖니. 문제를 낼 때.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는 답을 알고서 그 정도 설명은 누가 못해. 그러나 정확하게 수험자들이 왜 모르고, 또 여러분들도 역시 저한테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 왜 모르는지 꼼꼼하게. 나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그것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랑 아무리 해봤자 나 있어 보이듯이, 저 김유성입니다. 저는 하버드를 나왔고요. 여기 하버드가 왜 필요하니 지금? 하버드 나왔으면 여기 왜 와 있니? 바보도 아니고. 그렇잖아. 거기가 있든가. 안 그래요? 여기 와 있는 여기 저희 초등학교 가지고 나 서울대 나왔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럼 거기는 좋텐다 그거. 장사하는 거야, 장사 그거.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나도 할 수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왜냐면 나는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정말 철저한 자기 반성.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 쓰라리요. 평가를 받아온 적이 없고 내가 이 정도로 모르나? 나 머리가 이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아마 그 자괴감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나는 원래부터 막 잘했다. 저도 김유석이라는 사람도 원래부터 잘했던 게 아니야. 하다 보니까 또 난 이것만 하잖니. 이것만 하다 보니까 그게 생기더라 이거야. 물론 어렸을 때 뭐 책을 많이 읽었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자랑해봤자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면은 책 안 읽은 애들한테 시험 포기하라고? 그렇잖아. 제일 좋은 선생님은 서울대 나온 선생님이 제일 잘 가르칩니까? 물론 잘 가르치는 확률은 많아. 그렇다고 그것이 꼭 교집합이 되거나 이퀄 관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방대 나왔다고? 혹시 예비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나 지방대입니다. 더 잘 가르치는 거야. 왜? 아이들을 알거든. 1등 하는 사람은요 30등 못 가르쳐. 왜 30등? 쟤는 병신으로밖에 안 보여. 왜 몰라? 저걸 왜 몰라? 저걸 왜 안 외워? 안 외워. 그러니까 안 외운다고. 그냥 이유가 없어. 그걸 외우게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된단 말이야. 내가 표를 만들고 걔 수준으로 어떻게 말을 바꿔주던가. 그렇지? 나는 그게 강의라고 보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접근 스킬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반 유형 10가지 유형, 이 유형은 나는 그럴듯해 보인다. 핵심은 하나다. 논리와 유추다. 단어 공부 많이 하고 독해집 사다가 독해 공부한다. 되겠냐고요 이게. 어느 부분든 될 수 있지. 많이 노출하다 보면. 근데 어느 세월에 이것만 할 거 아니잖아. 리딩만. 그쵸? 좋은 지문을 내가 선별하는 것도 제목. 좋은 교재를 쓰는 것도 제목. 좋은 교재를 택하는 것도 제목. 그쵸? 그래서 사실 제가 내년도 한 해 뭐 여러 가지 커리큘럼은 다 만들어 놨는데 말씀드렸지 항상 매해 보니까 그냥 제가 뭘 하면은 내가 수강생이 제일 많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뭘 해놓으면 항상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하여간 저는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그때 제가 오픈을 할게요. 일단 뭐 인고야던 제 카페던 제가 그때 개강할 때마다 올려놓을 것이고 작년에도 물론 제가 실라버스 노출 안 했을 때도 저 한번 믿고서 뭐 1년 내내 이렇게 오신 분들 많은데 제가 그런 부분을 잘 가슴속에 내가 진짜 갖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올 한 해도 내가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 문학 빨리 갈게요. 문학 6가지 유형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별표 3개 해봤어. 주관식으로 나올 때 6가지라는 거야. 하나는 대입학. 작품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 두 번째 뭐 문장 완성도 있는데 이런 것도 거의 지금 뭐야. 일반 영어 유형이랑 좀 같죠. 문제 유형은. 텍스트가 문학이야. 유형은 똑같아. 6번만 달라. 6번은 문학장치.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예전에 2002학년도서부터 2008학년도까지 이런 문학장치가 2008년도 한 번, 2005년도 한 번, 사실 이때밖에 안 나왔어. 나머지는 이렇게 아까 대입학, 문장완성, 우리말로 의미파악, 일반 영어 유형으로 다 나왔단 말이야. 텍스트만 시나 소설로 나왔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학을 공부 많이 안 했었던 거야. 이해가 돼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뭐 여러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문제 잡으려고 그때들 문학들 많이 공부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6번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 나올 때 뭐 시에서 뭐 작품을 주고 이거 메타포, 은유법, 그 다음에 시밀리, 직유법, 그 다음에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이때 갑자기 시가 나왔는데 갑자기 가군을 파악하는 거야. 라임 스킵. 이러다 보니까 수험자들이 처음 들어 문학 전혀 손 안 대고 있다가 당한 케이스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끔 수험자들을 이제 당혹해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사실 최근에 우리가 객관식에서는 문학적 장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오는데 과연 이제 주관식으로 갔을 때 이런 문학적 장치들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nobody knows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제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덜 하고를 떠나서 임용고사, 그 다음에 임용고사라는 건 분명히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되려고 하는 시험이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되지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이건 교양도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신적 순화하려고 문학 강의 듣는 거 아니, 비싼 돈 내고 문학 강의 듣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시험 때문에 듣는 거니까 저는 철저하게 그 임용 난이도로 눈높이를 좀 낮추겠어요.
사실은 원래 문학다운 문학이 나오려면 문학에서 얘기하는 캐논 같은 작품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뭐 T.S. 엘리엇이나 뭐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작품들이 안 나오리라는 건 없는데 어찌됐건 최근의 트렌드는 일단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작품들, 그 다음에 나왔을 때 당연히 나올 만한 작품이 나왔다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올 한 해 2차 시험에 제가 최근 교재는 없었고 예전 교재에 스네이크라는 D.H. 러런스의 그 시를 제가 이거는 작품은 길지만 이 정도 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책을 개정할 땐 뺐거든. 시도 길어서. 근데 올해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 항상 나오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문학의 범위가 굉장히 문제수가 몇 문제 나올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또 뭐 얼마큼 공부될지도 막막한 게 가장 문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전공을 시작할 때에 대개는 교육론부터 시작하잖아. 그쵸? 시작을 해서 교육론으로 끝을 해. 80%. 그리고 20%는 한 영어학, 20, 30%는 일반 영어를 혼자 한다. 문학은 뭘 듣냐? 그냥 하면 된다. 아마 이렇게 갈 거라고. 그래서 떨어지더라. 내가 일반 영어라고 해서 강조하는 거 아니고 문학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시험에는 안 봐서는 안 되는 거야. 다 보기 못해. 물론 우선순위와 비율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비율이 항상 유지되는 거 아니야. 요 타이밍에는 뭘 해야 되고 특히나 전반기에는 영어 해야 된다고. 영어. 교육론 내가 지금 여기서 교육론 기출문제는 안 다뤘지만 여러분들 교육론 보세요. 일반 영어로 나와. 상당수가. 그러니까 지문만 교육론이야. 그게 왠지 알아? 영어 교육론 선생님이 일반 영어 내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일반 영어 학과가 어디 있어? 그쵸? 일반 영어 전공자가 어디 있어요? 교육론 선생님들 내는 거야. 근데 그분들 중에서 굉장히 그 리딩 스킬이나 이런 것들에 일가견이 있고 다양한 학교에 있다 근무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의뢰하는 문제들 또 수능 문제들 이렇게 만들어 보신 분들이 내는 거거든. 평가원 들어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영어랑 영어 교육론은 특히 영어 교육론은 영어가 안 되면 안 돼. 지문은 그거야. 쭉 나오네. 인풋, 아웃풋. 저기 뭐 인풋이 아웃풋이다. 저기 뭐지? 갑자기. 뭐 크래시안이 뭐 나왔어. 지문은 막 나와. 또는 이게 뭐 언어 습득 장치 LAD에 대해서 Language Acquisition Device에 대해서 지문은 나오는데 지문은 연결론인데 밑줄 닦아놓고 거기에 rearrange를 해라. 그럼 일반 영어 문제잖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논리와 영어적인 것들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육론, 영어학, 문학 공부해봤자 무너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내 말을 믿기 싫으면 지금 현직에 있는 여러분들의 한참 선배님들 주관식 유형 때 과연 어떤 것이 본질이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검증을 했으면 좋겠고 문학 문제들은 거기에 제가 소개했어요. 다소 어렵게 보일 거야. 왜냐면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랑 주관식으로 나오는 거랑 달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시를 하나 줬죠. 어려운 시는 아니야. 시를 주고서 문제 유형이 커멘트리. 밑에 커멘트리가 있어. The point focus에서 밑줄 그어져 있죠. 그냥 거기다 채워라 이 말이야. 10단어 정도로. 어렵죠. 고르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소설 나왔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건가? 아이와 그 다음에 아이의 상황과 소망. 오코너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아마 작품일 거예요. 맞네요. 그런데 거기에 뭐 소망을 50장. 그러니까 소설을 이해하고 얘가 상황이 어떤지 또 얘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무언지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일반 영어란 말이야. 자, 텍스트는 소설이지만. 그쵸? 사실 이때는 이런 유의 유형이 나왔어요. 또 밑에 보면은 소설 어웨이큰이라는 소설을 주고서 이렇게 타이틀 한다. 이렇게 문제는 좀 보세요. 이렇게 쭉 보면 나와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학 문제들 보면은 이게 유형은 아까 말한 대로 일반 영어 유형처럼 나온다. 그러나 가끔씩 이제 literal device 문학적 장치가 나온다던가 또는 rhyme scheme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서 있어요. 그쵸? 애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야. 우리는 여기는 석박사 과정이 아니야, 여러분들.
전공을 공부할 때 석박사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본에서 충실하고 그거를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야. 요리사로 치면은 우리는 김밥 만든다. 그러면 김밥 화려한 재료 특별 기본을 가지고 갑자기 이거를 갖다가 뭐 꼬마 김밥 만들어 보시오. 충분히 누드 김밥 만들어 보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엄청난 막 닭볶음탕이나 뭐 잡채 만들라 이런 거 아니야. 그거는 심도 있는 석사 뭐 시험이나 박사 시험에서 나오는 건데 되게 수험자들은 학문적 열의를 임용에다가 푼단 말이야. 이건 시험을 위한 전공이지 전공을 위한 전공 공부가 돼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어때요? 마음의 부담이 좀 줄죠. 그 준 만큼 어디다 해라? 영어 공부에 투자해라 이거야. 영어 공부. 그게 핵심이다. 학습 전략 뭐 제가 거기 옆에 있는데 문학에서 제가 할 거 특별히 용어 같은 경우 모든 과목 전공이 마찬가지 문학이나 영어론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완벽해야 됩니다. 그다음 뭐 문학 같은 경우도 작품 선별이 굉장히 막 수만 편의 작품을 다 읽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제가 거의 지금 다뤘던 것들에 대해서 거의 뭐 해마다 나오고 있고 그 해 나오지 않았으면은 몇 년 후라도 제가 다뤘던 그 안에서는 거의 뭐 내가 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뭐 적중했다고 막 내가 몇 년간 적중했을 때는요 조용해요. 근데 막 요즘 노량진가에 누가 뭐 적중했다고 난리가 이상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적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적중할 수밖에 적중을 못하는 게 이상한 거야. 맞죠? 내가 밥 먹고 여러분들한테 비싼 여러분들의 그 수강료를 내가 받았고 나는 그 수업을 한다면 내가 적중을 못하는 게 죄송한 거잖아. 하나만 떴다고 막 잘난 척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쵸?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일반 영어라는 건 적중이 없죠. 지문이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나오지 않는 한. 그러나 방법을 주는 선생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나는 또 내 목표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직에 갔을 때도 한 번쯤은 시간이 지났을 때 김희석 선생한테 배웠던 그 방법 그 사람한테는 참 지루하지 않았는데 나도 조금 연수도 해보고 나이 먹으니까 그 사람이 되게 이렇게 쉽게 하려고 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이 다 내 목표였던 내 목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분들 자 넘어갈게요. 학습 전략. 거기 일반 영어 아까 말한 대로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여간 뭐 영어 공부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유추, 논리, 사고, 텍스트 분석력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트레이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 영미문학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영교론이나 영어학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 영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 주관식 유형에 봤을 때는 상당수 원서 공부로 아마 여러분들이 돌아갈 확률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원서를 공부하기 더 전에 원서를 읽으면서 영어에 스트레스 받아서 원서 읽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먼저 준비할 분들은 한글로 된 아주 요약본으로 된 대학 선생님들이 쓴 서점에도 많이 있어요. 뭐 통사론 개론이나 영어학 개론, 뭐 영어 교육 수법 뭐 이런 식으로 책들도 있어. 그런 걸 먼저 읽으면 돼. 마치 노량진가에서 떠도는 학원 강사의 책이 바이블인 양 대학 교수님들이 웃습니다. 아셨죠?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과목에서 요구하는 기초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하는 거고 항상 그런 마인드로 교재를 읽을 것이고 줄줄줄줄줄줄줄 그냥 읽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다. 항상 그걸 통해서 문제를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 읽어라. 차원이 다른 읽어야. 크리티컬 리딩을 하는 거야. 습득을 하려고 책이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처음에 읽을 땐 습득을 하려고 해. 두 번째는 습득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요 개념을 어떻게 내가 뭐 블랭크도 뚫어보고 리언즈도 해보고 주관식을 보면 될 거예요. 영어학도 그렇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거고 차후에 요 과목은 뭐 우리 선생님들이 인과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마 여러분들께 제시를 할 것이고 저도 계속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가이드를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4가지 제가 거기 우선순위 그 다음에 자신의 약점 파악 주변 환경 지배 마인드 컨트롤 요 4가지를 했는데 일단 우선순위 모든 인생에는 우선순위 해야죠. 그쵸?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 좀 가볍게 얘기하는 농담이 있는데, 어느 남자가 3명이 있어. 3명을 똑같이 33.3%만큼 사랑하고 33.3%만큼 배분해서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도 그 중에서 한 놈은 내가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고. 그쵸? 또 그러다가 또 우선순위가 바뀔 수,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에도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그러나 얘를 잘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에도 우선순위라는 거야. 근데 그 우선순위를 뭘로 잡을 것인가? 나는 영어라는 거예요. 교육학이 아닙니다. 문학도 아니에요. 영어학도 아니고 연결원도 아니야. 영어야.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베이스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영어 선생님 뽑는 시험이잖아. 그쵸? 교육대학원 가는 시험 아니죠? 영어학 석사 시험 보는 거 아니야. 영어야, 영어. 근데 영어에서도 아까 말하는 영어와 논리력, 사고력. 이것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전반기에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나는 내가 얘기하는 항상 주간시대 전 초질과 10년 넘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선순위로 잡아라. 그러나 대부분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방법이 아니고 마땅하게 뭘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대개는 막 연결원 원서 가지고 갖다 놓고서 뭐 강사들과 써머리 만들고 서브하고 막 그래 뭔가 하는 것 같거든. 남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어떡하지? 영어가 안 돼요. 일반 영어가 안 돼요. 그래요. 일반 영어가 안 된 게 아니라 논리 훈련이 안 된 거, 유추 훈련이 안 되는 거지 일반 영어가 안 된 게 아니라니까. 일반 영어라는 건 편의적으로 붙여진 과목 이름이에요. 일반 영어 과목이라는 게 어딨어. 그쵸? 영어를 읽고서, 국어든 영어를 읽고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 텍스트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자신의 약점 파악.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또 한편으로는 영어는 난 잘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저는 어느 정도 이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나이가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좀 장수생들이 사실 이 시험에는 많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들이 있잖아. 노량진 이제 임용고사 하면은 연결어는 뭐 무슨 강사의 무슨 책, TBP, 페널티, 애플 뭐 읽어야 되고 영어학은 뭐 TG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syntax and argumentation이다. intellectual language다. 이거 읽어야 된다. 냅둬 읽으라고. 더 주세요. 어차피 그 친구는 읽지 말라고 해도 꼭 읽어야 되는 걸 줄 알고 읽어요. 읽어서 나쁠 건 없지만 그거 읽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니까. 그건 그거일 뿐이야. 정확하게 얼마나 꼼꼼하게 읽고 그 책 속에서 자기가 어떠한 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있는 거지, 원서는. 어찌됐건. 그러나 이제 장수생들은 그걸 몰라서 틀렸던 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시험 보자고. 뭐 안 읽어서 틀렸던 게 아니야. 그럼 핵심이 뭘까? 안 해서 틀렸을까? 뭘 안 봤었어? 문제를 안 풀었었어? 띵킹이야. 사고의 전환이 안 돼 있다라는 거야. 시험용으로 안 가 있어. 습득용으로만 아직도 수험자용이지. 그러니까 아는 건 많아.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지금. 응? 내가 몰라서 틀렸으면 공부를 안 했으면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서 마음이라도 홀가분 하지. 했는데도 시험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거 바꿔야 돼. 완전히 개줘야 된단 말이야. 아웃풋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많이 해봤었어요. 뭐 내 카페에서 같이 뭐 우리 수강생들끼리만 우수회원 시켜가지고 우리 수강생들끼리만 같이 문제 서로 만들어서 올려라. 같이 뭐 만들어보자. 왜냐면 아웃풋 연습을 시키려고. 히딩크가 박지성보다 축구 잘하냐? 내가 난 김딩크인데. 그쵸? 여러분들이 더 선수입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더 젊잖아요. 나는 이 발음도 안 되고 이제 다 굳어요. 그러나 판은 본단 말이야. 선수들, 얘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넌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가보자.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축구 잘한다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 앞에서, 눈앞에서 막, 뭐 인기 강사, 그런 거는 별로 저한테는 지금 관심 분야가 아닙니다. 할 만큼 했고요. 벌 만큼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조련사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잔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비호감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난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 봐요. 누가 어떻게 보느냐는 별로 나한테는 이젠 이 나이에 뭘 신경을 쓰겠어요. 약점 파악해야 된단 말이야. 약점. 그 약점이라는 것은
뭐 항상 눈으로만 공부한 사람은 아 이제는 손이 바쁘게 해보자. 또 손이 바빴던 사람 맨날 뭐 정리는 잘해. 이제 그 정리 그만. 좀 거시적이야. 뭐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 말하기 안 되는 사람 말하기 하고, 단어가 약한 사람들 어휘 공부하고, 어느 뭐 그러니까 약점은 스스로가 알아야 되잖아. 근데 약점도 없대. 대단한 신 나셨다. 약점도 없대. 약점도. 자기 약점이 뭔지를 모르면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거야. 자기 약점을 파악을 하는 게 기본이란 말이죠. 아셨죠? 세 번째, 주변 환경 지배해라. 할 거 다 하더만. 응? 뭐가 되겠어요? 최소한 나는 볼 때 2년, 3년은 한번 올인해야죠. 그쵸? 말만 사수오수래. 기간제 하랴, 시험 공부 잠깐 후반기 2, 3개월 해놓고서 또 뭐하고. 환경. 물론 그것이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야. 할 수 있으면 하되, 확실한 인정을 하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알잖아.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이거 하면 안 될 거 안 좋아. 알아. 뭐든지. 너무 휴대폰에만, 애니 아주 그냥, 카카오톡. 난 밤 12시 만에 막 친구 초대 와 있어, 나한테. 짜증나, 자는데. 휴대폰이, 휴대폰 끊어. 집에서 안 돼? 그럼 나와. 또, 독서실이 안 돼? 그럼 도서관을 가던. 자기 환경을. 뭐 연애를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잠깐 하던가. 아시죠? 왜냐면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당당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공부할 때는. 마지막으로 마인드 컨트롤. 제일 중요한 거겠죠. 긍정적인 것. 난 된다. 안 되면 말고 안 돼도 더 잘 될 거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되게 아마 여러분들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 아마 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말로 듣지 말고 혹시라도 이제 인강으로 제 동영상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다시 리와인드 해가지고 맨 앞으로 다시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적어본다든가 다소 제가 부족한 지금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준비된 빨리 여러분한테 일단은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날 일정을 잡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가 뭐 다른 특강이나 아니면은 뭐 정규 수업 시간에 또 말할 것이고 기타 공부하는데 얼마든지 뭐 물어볼 거 있으면은 뭐 Q&A를 해도 좋고 메일로 줘도 좋고 전화해도 좋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이미지 속에 나쁘지 않았던 사람, 좋은 뭐 사람이 아니라 방법이 괜찮았던 것, 뭐 이런 것들로 잘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임용을 제가 이제 오래 했네요. 중간에 제가 뭐 자리를 뜬다든가 뭐 이런 것이 없이 한 12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좋은 결실로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니까 하여간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제가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진짜 마음이고 또 그런 진정성이 여러분들에게 갔으면 좋겠고 앞으로 시간을 지나면서 자 하여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건 아니면은 제 강의를 뭐 작년에는 다른 선생님 걸 들었다가 올해 혹시나 관심 갖게 돼서 듣고 있는 분들이건 어떤 분들이건 간에 하여간 여러분들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어떤 도덕적 계율이니까 화이팅 하시고 전략 잘 짜자고요. 그 다음에 전략 짜자 보니까 맨날 공부하기 전에 항상 1시간 동안 계획만 짜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는 안 될 것이고 중요한 건 책임지는 사람이 되자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려운 시험 절대 아니다. 근데 단지 집중력이다. 집중력과 자기와의 싸움이다.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갖춘 분들이에요.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나만 부족한 것 같아. 나만 정보가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자꾸와 이렇게 아마 들 거예요.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보면은 제가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자 1년 동안 화이팅 하시고 저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